속보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의 위력. 전세계 주력 전투탱크 전보 파괴. 미국산 FGM-148 제블린보다 전적 추월. LIG 넥스원은 100% 방위 사업만 영위하는 순수 방산 기업이다. 방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방산주는 흔히 경기와 무관한 방어주로 인식되는데 LIG 넥스원은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실적이 턴어라운드 중인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다. 작년 실적 개선 후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6.5%에 달했고 하반기에 더 호실적이 예상된다. LIG 넥스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실적 부진을 겪었다. 생산 예정인 무기를 설계하는 체계 개발이 길어지면서 여러 사업이 고전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현궁, 천궁이, IFF 모드5, 대포병 레이더, 해상 감시 레이더 2 등의 양산이 시작됐다. 이에 힘입어 작년 영업이익은 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CIWS2, TICN, DMMR 등이 추가로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TICN, DMMR은 2023년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 업황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2022에서 2026년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연평균 8%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계획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한국산 우선 획득제가 시행됐다.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의 길이 닦인 것이다. 국방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 중인데 수년째를 앞세우는 분야는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한 감시와 타격이다. 감시는 레이더 및 센서 기술이 적용되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경합하는 기술이다. 타격은 단도탄과 유도 무기 체계로 역시 LIG 넥스원과 주식회사 한화가 나눠 담당하는 사업이다. LIG 넥스원은 특히 첨단 유도체계 무기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장기 전망도 밝다. 굵직한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 KDDX, 한국 설계 잠수함 KSS-3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에는 국산 장비가 대거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LIG 넥스원이 개발해온 해군의 함대지, 함대함, 함대공 무기체계들이 KDDX와 KSS-3에 적용되고 국방과학연구소와는 미래 KF-21에 적용될 공대지와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LIG 넥스원의 전망은 2030년까지만이 아니라 2030년 이후에도 밝다. 첨단 무기의 국산화를 독려하는 정부와 이를 잘 해내고 있는 LIG 넥스원의 노력이 만난 결과다. 과거 한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에 의존해왔다. 외화를 지출할 뿐 아니라 무기체계의 개량과 발전이 거의 불가능했다. 우리가 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 등의 국산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레이더, 미사일, 운영체제 등의 기술을 쉽게 국산화할 수 있다. LIG 넥스원은 단순한 순수 방산주가 아니라 이런 트렌드와 함께 성장하는 성장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3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해상감시 레이더 등 양산 고속 성장 본격화. LIG의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제시한다. 2021에서 2022년 주당 순이익의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한 수치다. LIG 넥스원이 바다와 하늘의 유도 무기 체계를 순조롭게 개발해 나간다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회사의 전체 매출은 3조 원대로 늘어난다. 작년 매출인 1조 6천억 원의 2배로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수출 기대도 있다. 천궁과 자주대공포인 비호복합이 중동, 인도 등지에 수출되면 대형 호재다. 수출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2. 한국 단거리 로켓의 미션 임파서블 10년 도전기.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세계 최정상 수준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잘 체감이 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대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니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보다 20년 뒤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 국방과학 기술에 대해서 실패 없는 카피 국산화만 진행했다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창의성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들어야 하지만 신무기 개발이 워낙 어렵고 개발에 실패하면 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손으로 국산 무기를 만들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과정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현상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과거 외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무기를 생산한 국가가 쓰는 전술을 그대로 따라해서 쓰던 시절의 구시대적 모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무조건 최고의 무기를 요구하는 무리한 작전 요구 성능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명 단거리 로켓으로 불리는 차기 보병용 대전차 로켓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보병용 대전차 로켓인 창끝 부대는 중대 단위 이하에서 1인이 들고 사용 가능한 무유도 로켓 무기를 이야기한다. 현궁 미사일 도우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유도 기능은 없고 사거리도 수백 미터에 불과하지만 대전차 미사일보다 작고 가벼워서 보병부대와 특수전 부대가 전차를 급작스럽게 만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100여 대 남짓한 북한 전차로 크게 고생한 한국 육군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 단거리 로켓이 노후화는 심각해지는 반면 언제 신형 무기가 배치될지 요원하기만 하다. 중형 잠수함 초고위력 탄도탄 4.5세대 최신형 전투기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왜 작은 로켓 하나를 만들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자니 예상보다 난도가 있어 몇 년째 개발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화에 의해서 단거리 로켓 발사기 탐색 개발을 진행했는데 탐색 개발이 끝난 후 육군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운용성 확인을 진행한 결과 31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이 기준 미달이 되어 체계 개발이 포기되었다. 이 중 미달한 3개 항목은 발사대 중량, 관통력, 재사용 기능이었는데 당시 기술로는 발사대를 가볍게 만들지도 못하고 재사용을 하자니 너무 무거워지고 관통력이 북한의 신형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